1강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내가 어제 조금 그렇게 잘 설명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이 총수요 같은 경우 케인즈 학파가 제일 중요시 여겼던 개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케인즈 학파는 총수요가 결정이 되어야 국민 소득이 결정이 되고 그 국민 소득이 국민 경제 자체를 결정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총수요를 우리가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에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 IS 곡선이었고, 그리고 통화 시장의 균형 LM 곡선이었는데, 그래서 얘네들의 균형점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이제 총수요를 결정할 수 있더라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IS 곡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IS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일단 총수요 모형 같은 경우에 일단 당연히 케인즈 중심 모형인데, 그런데 총수요 자체를 도출하는 거는 학파의 이견은 크게 없다고 했어요. 궁극적으로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항의 좀 차이인 것이지 도출하는 그 과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요소 자체가 얼마만큼 더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기울기의 차이가 있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런 거에 이제 학파 간의 이견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이제 IS 이제 곡선은 이제 생산물 시장의 균형들에 대한 점들을 이제 나열하는 것이 이제 IS 곡선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IS 곡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평면에서 보고 싶은 거냐면, 이 이자율과 실질소득의 관계에서 우리가 놓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I가 존재한다면 Y가 어떻게 될지, 주어진 I 하에서 Y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보고 싶은 게 IS 곡선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45도선 Y는 Y니까 궁극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 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Y는 우리가 실질 GDP라고 하긴 했는데, 궁극적으로 삼면등가 법칙에 의해서 실질 GDP 생산하는 양만큼 분배가 될 거고, 그래서 실제소득이 궁극적으로 같아질 거고, 그 다음에 실제소득은 곧 내가 얼마만큼 버는지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 내가 수요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실수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면등가 법칙에 의해서 이게 모두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생산하는 그 선 자체는 Y는 어차피 Y랑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좀 더 선택하겠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그렸죠. 왜 이런 그래프가 나왔느냐 하면, IS 곡선의 그런 케인즈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가 Y는 케인즈 같은 경우 I 플러스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렇게 세 개의 요소를 보기로 했고, 일단 폐쇄 경제를 가정했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C는 우리가 독립 소비와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에 내가 한계 소비 성향만큼 곱해준 양, 요 두 개의 향을 더한 만큼 가게가 지출한다고 받고, 가게가 수요한다고 받고, 그 다음에 투자 같은 기업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투자가 있고, 거기에 B의 R을 곱한, 여기는 실질 이자율인데, B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 그래서 그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투자가 많이 줄어들 테니까 그 정도가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독립적인 그런 정부 지출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거를 다 더해서 보면, 다 더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궁극적으로 지금 좌변에도 Y가 있고 우변에도 지금 C 안에 Y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이렇게 Y 하나로 묶어서 치환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써지게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MPC 앞에 있는 게 앞으로 넘어가서 궁극적으로 넘겨지게 되면 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IS 곡선 같은 경우 이 자율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자율이 높아졌어요. 이 자율이 높아지면 어디서 반응을 하냐면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지금 명목 이자율이 지금 높아진 건데, 우리가 여기서 가정을 하나 더 해야 하는 게 여러한 상황에서 있는 이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관계에서 우리가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0, 그러니까 단기에서는 어차피 물가 상승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할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자율이 같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i라고 바뀔 거고요. 그렇게 되면 i가 오르게 되면 누가 지금 영향을 받냐면 여기서도 지금 이게 i가 되겠죠. i가 변하면 인베스트먼트가 내려가게 되겠죠. 이자율이 높아졌으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투자함에 의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회 비용이니까 내가 그만큼 더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i가 내려갈 거고, 그렇게 되면 y 전체가 내려가게 되겠죠. 자, 반대로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면 i가 올라갈 테니까,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이 투자를 할 의향이 생길 테니까 궁극적으로 실질 소득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된 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위에 있는 걸 1번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걸 2번이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i가 있어요. i0인 상황이 있다 칩시다. 자,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i1이라고 할게요. 자, i1이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투자가 줄어들었죠. 투자가 줄어들어서 y 전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y 곡선이 즉 이렇게 하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그런 경우에 지금 보면 이자율이 i0일 때의 YT, 그러니까 총 수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Y0라고 하면 Y1만큼 떨어지게 되죠. 그게 지금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도 그릴 때 여기가 Y0고 여기가 Y1이라고 하면 이자율이 낮은 평면에서는 Y가 조금 더 많고 이자율이 높은 평면에서는 Y가 조금 더 낮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요거까지 마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더 내려갔어요. 원래 있었던 I0보다 더 내려갔다고 칩시다. I2까지 내려갔다고 칩시다. 자, I2까지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은 궁극적으로 투자가 늘어나서 실질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실질 수요가 늘어나면 이렇게 상향하겠죠. 자, 상향하면 여기서 새롭게 만나는 요 균형. 궁극적으로 수요가, 케인즈 앞에는 수요가 소득을 결정하고 GDP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얘가 일단 어떻게 사이즈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얘가 실질 소득을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럼 Y2까지 늘어나게 되죠. 자, I2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실질 GDP, 실질 소득이 여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직선으로 잇게 되면 요게 이제 궁극적으로 생산물 시장의 균형들, 그러니까 i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y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그린 곡선이 이 IS 곡선. IS 곡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인베스트먼트랑 세이빙스가 같아져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인베스트먼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IS 곡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모두 다 같아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IS 곡선 자체는 도출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은 요 그래프 자체 내가 어제 복습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요 구간은 내 실질 수요가 더 적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게 Y가 실질 GDP라고 여기서 생각하고 소득이면서 생산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수요하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소득이 많고 즉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 균형점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겠죠. 지금 여기는 재고가 많이 있는 상태니까, 생산을 더 많이 하는 상태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생산을 더 많이 해도 되죠. 왜냐?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능력보다 나의 그런 수요량이 더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이 생산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Y를 더 늘리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 균형점에 우리가 도달하려고 시장이 알아서 균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IS 곡선을 일단 도출했고, 그러면 IS 곡선의 기울기 결정 요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기울기 결정 요인은 지금 보면은 당연히 여기에 I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Y가 있으니까 얘가 기울기 결정 요인일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Y 좌표고 여기에 X 좌표니까 이거를 기울기 역수가 정확한 요 그래프의 우리의 수학적인 기울기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뭐가 됐든 일단은 기울기 결정 요인 중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잖아요. 우리가 바꾸게 되면, 치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이 기울기 결정 요인에서 궁극적으로 변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MPC라는 요소가 있고 하나는 B라는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MPC 같은 경우는 여 뒤에도 지금 MPC가 있기 때문에 곡선 자체가 같이 움직이면서 기울기가 변하는 그런 요소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생 그 사이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절편인데 절편 사이즈 자체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MPC까지 우리가 변화하는 걸 동시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B의 변화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울기 결정 요인입니다. B가 올라가게 되면 B가 뭐였냐면 이자율의 민감도거든요. 투자가 얼만큼 이자율에 민감한지인데, B가 큰 사람은 I가 늘어나게 되면 내가 투자할 때 이자율에 민감한 거니까 많이 빼겠죠. 내가 더 많이 투자를 하려는 유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반대로 B가 작은 사람, 내가 투자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I가 높아져도 나는 투자에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빼겠죠. 내 투자량을 조금만 줄이겠죠. 많이 줄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고 나는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지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B가 작다는 뜻은. 그러면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면 Y가 있고 YD가 있는데 우리가 YD를 조금만 더 높게 그려볼게요. 우리가 어제는 내려가는 평면으로 봤는데 이자율이 내려가는 평면으로 만든 오늘 한번 올라가는 평면으로 봅시다. 자, 이자율이 됐는데 궁극적으로 요 변화분이 다른 거죠. Y가 B가 큰 사람들은 Y를 더 많이 줄이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볼까 이거를 파란색으로 제가 그려보면 B가 큰 사람은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리고 B가 작은 사람들은 이 B가 큰 사람들보다는 적게 줄일 테니까, 자기의 투자를 적게 줄일 테니까 궁극적으로 Y가 좀 더 적게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원래 Y가 여기였어요. 그런데 B가 큰 사람은 Y가 많이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B가 작은 사람들은 Y가 줄어들어도 여기까지밖에 안 줄게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상황상.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놓고 보면 궁극적으로 이자율이 같은 정도로 떨어졌다고 봅시다. 같은 정도로 올라갔다고 봅시다. 같은 정도로 올라갔다고 봤을 때
그래야 우리가 동일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B가 큰 사람 같은 경우에는 y0에서 y2까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자율이 원래 여기 있었고 i0였는데 i1까지 올라가면서 y2까지 떨어지게 y가 감소하게 되겠죠. 근데 B가 작은 사람들은 y0에서 시작했겠지만 y1까지만 GDP 실질 수요가 감소할 테니까 i1 이 자율이 i1으로 높아졌을 때도 얘보다는 적게 감소하겠죠. 그래서 I의 곡선이 B가 작은 사람은 가파르게 그려지고 B가 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만한 IS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것을 제가 어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 IS 곡선의 특징이 원인 변수가 I고 결과 변수, 그러니까 결과 변수가 Y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결정되고 그런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가 X좌표고 여기가 Y좌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가 크면은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기울기 요소에서 뭐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면 얘가 보통 X좌표가 작은데 Y가 많이 변할 때 기울기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여기가 X좌표니까 궁극적으로 여기서 놓고 봤을 때는 이 변화율에 비해 이 변화분과 이 변화분이 이게 파란색의 변화분이고 똑같이 빨간색은 이 자율이 요만큼 변했는데 얘는 요만큼 변한 거죠. 그러니까 요걸 X평면을 놓고 봤을 때는 IS가 가파른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X랑 Y를 거꾸로 놨으니까 기울기가 거꾸로 될 테니까, 그래서 B가 크면 IS가 완만해진다 라고 어제 설명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IS 곡선의 기울기 결정 요인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치 결정 요인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그래프 그리지 않겠습니다. 위치 결정 요인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생 변수들의 움직임의 하에서, 즉 아까도 보면 B가 크다 작다만 정해놓고 출발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I가 변했을 때 Y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곡선 자체를 도출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곡선 자체의 기울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건데, 곡선 자체의 움직임을 보고 싶을 때에는 외생 변수의 충격을 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이 식에서 지금 외생 변수는 이쪽에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 앞에 있는 세 개는 Y를 증가시키는 충격일 거고, 이 T 같은 경우는 T가 만약에 증가하면 Y를 감소시키는 충격일 테니까 그거에 맞게 Y가 올라갈 거고 Y가 내려갈 건데, 만약에 동일한 이자율 하에서 Y 자체가 결정이 났어요. Y 자체가 여기서 결정이 나고 여기서 결정이 나고 여기서 결정이 났을 때, 원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원래 이것이 원래의 IS라고 칩시다. 원래의 IS.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늘어나거나 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Y가 늘어날 테니까, 이 곡선에서 Y가 늘어날 테니까. 근데 이 자율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변한 걸 우리가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율이 갇힐 때 Y가 늘어났으니까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테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이게 이제 위치 결정 요인이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 곡선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하면 우리가 순수 효과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요 함수가 있어요. 실질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정부 정책을 했다가 칩시다. 그래서 G만큼 G를 이렇게 들어서 여기 다시만큼 올라갔는데, 원래 G 제로만큼 정부 지출을 하다가
G1만큼 올라갔어요. 이만큼 정부 지출을 늘렸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지금 Y0에서 Y1까지 올라간 이 변화분이 이 G의 증가량과 동일하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사이즈만큼 올라갔어요. G의 변화량이 올라갔는데 그거를 그대로 짝대기 그어서 그냥 여기서 Y가 결정이 된 건데 보면 여기서의 Y는 보면 아직 가려면 한참 멀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건데 어떤 원리로 반복이 되는 거냐면 G를 늘렸어요. 이건 뭐 I가 늘어나도 똑같고 C가 늘어나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T가 줄어들어도 Y가 똑같이 되는 거고요. 늘면 Y가 일단 직접적으로 늘어납니다. 1차적으로 G가 늘어난 만큼 늘어는 나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양이 똑같습니다. 비율이가 아니라 양이 똑같아요. 자, 양이 똑같은데 그러면 나의 실질 소득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이 수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C가 더 늘어나게, 그러니까 요만큼 C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이펙트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Y가 늘어날 거고 이것이 지금 무한정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기까지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정확하게 얼마만큼 수렴이 우리가 증가가 되는 거냐 보면 1-NPC분의 1만큼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미분을 하면 그렇게 G의 변화분만큼 Y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보고 싶으면 나머지를 다 상수 취급을 하고 얘만 변수라고 놓고 편미분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개수이기 때문에 영어만큼 변화가 되는 건데 즉 G가 1만큼 증가하면 Y는 1-NPC분의 1만큼 증가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뜻이 그래서 근데 NPC가 우리가 가정할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놓고 봤으니까 이 수학적인 기호 자체가 무한 등비 수열이고 등비 수열의 이 공비가 얘가 이제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수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요 Y1까지 증가하게 되는 그런 수렴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승수효과라고 했고 승수효과에서 하나만 더 나아가자면 우리가 정부 지출하는 건 좋은데 정부에 재원이 없으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재정정책 가면은 배우겠지만 뭐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고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는데 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세금을 걷어서 정부의 지출을 늘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T를 1만큼 늘렸어요. 아니 T를 1만큼 늘리기 전에 그냥 우리 편미분 같은 거 그냥 써서 바로 보면 1-NPC분의 여기 앞에 -NPC가 있기 때문에 T자리에는 -NPC가 붙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T를 1만큼 늘리고 그 1만큼 늘린 돈을 정부 지출에 곧바로 사용했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 T를 1만큼 늘리면 요만큼 Y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요만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요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자 그리고 요만큼 그거를 그 돈으로 정부 지출을 늘렸으니까 요만큼 Y가 증가할 거고 이 두 개를 더해서 보면 궁극적으로 1-NPC분의 1-NPC가 되기 때문에 1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그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거냐면 만약에 그냥 순수하게 정부 지출만 늘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Y가 IS 곡선이 G를 늘렸어요. IS가 여기는 G1이고 아니 G0고 여기 다시는 G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G 변한 만큼 Y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증가분의 차이는 얼마만큼 되는 거냐면은 요만큼 변하게 된 거고 만약에 균형 재정, 즉 내가 T를 늘리면서 G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 G1하고 T1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의 Y의 증가는 정확하게 G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 G와 똑같냐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가정했어요? 자, T를 1원만큼 더 많이 걷고 그런 이 돈으로 G를 1만큼 더 많이 쓰기로 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Y가 얼마만큼 늘죠? 1만큼 늘죠. 그러니까 얼만큼 느냐면 Y가 1만큼 늘어나요. 이거는 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왼쪽 거랑 오른쪽 거 차이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왼쪽 거는 무슨 차이냐면 왼쪽 거랑 오른쪽 거의 차이가 뭐냐면 왼쪽 거는 그냥 돈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세금 안 걷고 G만 늘렸다. 자, 왼쪽 거는 첫 번째 거는 그냥 G만 늘렸을 때 지금 오른쪽 그림은 T를 늘리고 그 돈으로 G를 늘렸을 때 그 차이인 거죠. 그게 여기서 지금 그래프에 다 지금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G만 지금 변해 있고 여기는 지금 T까지 같이 변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정확하게 이때 이 과정이 T를 거둔 만큼 G를 늘렸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 양만큼 그냥 늘렸다고 보는 건데 궁극적으로 Y가 변화를 얼마만큼 하냐면 자, 일단 첫 번째 경우에서는 영화만큼 지금 증가를 하는 거죠. G를 늘렸을 때 영화만큼 Y가 증가한다는 거고 그걸 그대로 여기다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경우에서 T를 늘리고 그 양만큼 G를 늘렸다고 하면 Y를 늘렸을 때 일단은 늘어나는 효과가 영화만큼 일단 늘어나는 효과는 있는데 세금을 걷었으니까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MPC의 T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가정했냐면 이 변화하는 양을 똑같다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면 얘가 곧 G가 되고 G가 되면서 앞에 있는 게 다 상쇄되면서 이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Y가 늘어난 만큼 G가 늘어난 만큼 Y가 동일하게 늘어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얘 1원 늘렸을 때는 동시에 얘네들을 같이 1원 늘렸을 때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단순 승수고 두 번째가 네. 첫 번째 게 이제 단순 승수.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만 늘렸을 때의 효과를 보는 거고 이 단순 승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I만 늘었다면 그대로 C만 늘었다면 그걸 다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부가 그렇게 재정 적자에 쌓이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적자라는 말 자체가 빚을 내는 거니까 미래의 국가한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재정 적자를 내게 되면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부담을 지게 되는 거니까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균형 재정을 즉 지출하는 만큼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G가 늘어나는 만큼 Y가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균형 재정 승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은 IS 곡선을 일단은 첫 번째로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LM 곡선 도출을 해보도록 할게요.